연접펀이나 ISA 안 하시나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직투 외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세액공제, 과세이연, 장기투자구조 공부하면 할수록 안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더 기준이 확고해졌습니다. 먼저 연접펀이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살펴볼게요. 연금저축에 연 6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600만 원에 16.5%, 연 99만 원을 돌려받아요. IRP까지 합치면 한도가 9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이게 과세 이연입니다. 수익에 붙은 세금이 계좌 안에서 계속 굴러가는 구조예요. 너무 좋죠.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 가치관과 대조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ISA 계좌를 운영 안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를 원금을 훼손시키지 않고 돈을 버는 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 연접펀이나 ISA 계좌 자체를 다음 세대에 넘길 수가 없어요. 증여하려면 매도해서 현금으로 만든 다음 그 현금을 증여해야 하고, 여기서 제가 증여나 상속에만 포커스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제가 선택한 하나의 옵션입니다. 이왕이면 제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자산 증식 시스템 자체가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현금으로 넘기는 순간 그 시스템은 끊기겠죠. 저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제가 잘 사용하다가 넘길 수 있다면 넘기고 싶은 겁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로 수령할 수 있어요. 이게 연접펀의 핵심 혜택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연접펀은 최소 5년 납입에 55세 이후에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죠. 그 전에 꺼내면 기타 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구조 자체가 55세 이후까지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와이프가 파이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퇴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당장의 현금 흐름을 늘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 돈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게 저는 불편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증여 목적으로 현금화하면 연금이 아닌 일시 인출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액공제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수익 전체에 기타 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낮은 세율로 받을 수 있었던 돈이 한 번에 16.5%로 과세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금이 아이에게 갈 때 또 세금이 나옵니다. 세금을 아끼려고 넣은 돈에서 세금이 이중으로 나오는 구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연접펀 안에서도 배당 ETF 살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연접펀 안에서도 국내 상장 SCHD 같은 배당 ETF를 담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자녀한테 넘길 때는 현금화가 필요한 구조예요. 제가 원하는 건 주식 자체가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배당 흐름이 살아있는 채로 말이죠. 연접펀은 내가 쓰기 위한 자산으로는 더없이 훌륭합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자산으로는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더라고요. 저는 투자를 단순히 수익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남길 것인가의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아이한테 딱 두 가지만 물려줄 생각입니다. 하나는 아이가 어렸을 때 만들어주는 성장자산 QLD와 TQQQ로 채운 아이 계좌 2천만 원, 시간이 아이를 위해 일하는 구조와 다른 하나는 제가 평생 쌓아가는 배당자산 QQQI, 제피Q, DGRO, 디보, 이 종목들을 제가 죽을 때 유일한 유산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에요. 우리 부부가 사는 동안 다 쓰려고 합니다. 저는 돈이 계속해서 일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배당주와 배당 성장주를 계속 모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배당이 나오는 동안 원금은 건드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세금 문제는 환차익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봐요. 미국 자산을 달러로 들고 있으면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원화 대비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물론 환율이 반대로 움직이는 구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리스크로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원화 약세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 그 흐름이 세금을 어느 정도 방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직투도 상속세는 나오죠. 연접펀이랑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중요한 건 직투는 계좌 구조 자체가 그대로 넘어갑니다.
배당 흐름이 살아있는 채로 원금과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직투는 증여할 때 당시 주가로 취득가액이 새로 설정됩니다. 제가 쌓아온 수익에 대한 양도세가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세금에 대한 메리트가 오히려 생긴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QLD 같은 성장 자산이 충분히 커지면 그걸 매도해서 배당 자산으로 이동시킬 예정이에요. 은퇴할 쯤이면 지금보다 훨씬 큰 현금 흐름이 만들어져 있겠죠. 그 현금 흐름으로 우리 부부가 생활하는 동안에도 원금은 그대로 남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자체도 성장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배우자 또는 아이에게 넘어가는 게 지금의 원금 수준이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 놓은 더 큰 원금과 그 원금이 만들어내는 더 큰 배당 흐름이 함께 넘어가게 될 겁니다. 연저퍼는 내가 쓰면 줄어들고 소진되고 나면 끝이 날 거예요. 제가 원하는 구조는 내가 쓰는 동안에도 원금이 사라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돈이 계속 생산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몇 년 전에 심정지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갑자기 제가 이 세상에 없다면 남겨질 제 가족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방향성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연저퍼는 세액공제, 과세이연, 본인의 노후를 위한 선택으로는 정말 훌륭한 제도입니다. 이미 잘 운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구조를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만들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잘 해오던 연저펀 투자를 깨버리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었어요.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르고 미래를 꾸려나가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도 다르죠. 다른 사람의 말로 내 기준을 갑작스럽게 바꾸면 투자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저의 환경과 생각에 맞게 다른 기준으로 선택을 할 뿐입니다. 본인을 믿고 투자를 끝까지 잘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